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입니다. 자, 그래서 점유권입니다. 사실상입니다.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마이크를 뭐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마이크에 뭐가 있는 겁니까, 제가? 자, 일단 적을게요. 원장해가 소유권 있죠? 제가 샀어요. 자, 이 선까지 다 68,000원 주고 샀다 그랬죠. 마이크. 자, 그래서 소유권도 있지만 또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가 더 있습니까? 점유권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보면은 191조의 사망을 보면은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가 아니다. 혼동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책을 또 한번 볼게요. 자, 앞에 페이지를 갈게요. 자, 184페이지. 일단 184페이지에 양갈로 3번 있습니까? 찾았어? 양갈로 3번. 양갈로 3번 보니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나와 있죠? 점유권 현관펜. 소멸하지 않는다. 광어권은 19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19회 때 나왔는데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앞에 페이지 183페이지. 자, 191조 사망 보세요. 사망. 점유권에 관해서는 전 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 2항 규정이 뭡니까? 혼동으로 소멸하는 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죠? 그러면 점유권은 소멸하는 권리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야.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해가지고 무슨 권과 무슨 권이 나왔습니까? 점유권과 광어권. 이 광어권이 뭡니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가 광어권이야. 광어권이 뭐라고요?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야. 자, 그러면 이 지하에 이 광물이 있다고요. 금이 있다. 광어권이랍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토지 소유자야. 자, 그 다음에 이 광어권을,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을이야.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 광어권을 토지 소유자가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 광어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광어권은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 알겠죠? 그럼 이 권리가 혼동으로 없어지면 안 되죠? 땅 소유자가 갑인데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을한테 있는데 을로부터 샀다 하더라도 이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19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19회 때. 무슨 말이죠? 자, 점유권 혼동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광어권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다.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인정된 권리다. 자, 그래서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 그러면 저는 이제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이 있는데 내일 되면은 내일 수업이 뭡니까? 공법이죠, 공법. 내일 공법이야, 공법. 내일 공법 선생님은 지 겁니까? 마이크 지 거예요? 아니지. 오늘 그 지 거라고 얘기했다고 또 지 거라고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일 공법 선생님인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자, 그래서 공법 선생님이 지 거 아닙니다. 자기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3시간 동안 뭡니까? 사실상 지배하고 있죠. 점유권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강의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를 뺏어 가려고 그러면 뭡니까? 점유권에 대한 액션을 취할 수 있어요. 방해 제거나 반환 청구나 방해 예방 청구가 있다고. 무슨 권이 있으니까? 점유권. 그럼 내일 공보 선생님은 뭐야? 소유권은 없지만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 그럼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 이것도 점유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둑놈도 어떻게 됩니까? 도둑놈. 자, 도둑놈도 지금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훔쳐왔잖아. 그 소유권이 있어 없어? 없어. 본권이 없다고. 본권이 없어요. 본권이 없어. 자, 그런데 사실상 지배하고 있죠.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은 없는데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여기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둑놈도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럼 책을 한번 봅시다. 185페이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 자, 현관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를 무슨 권이란다? 점유권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권과 점유권 나와 있는데, 본권은 뭡니까?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유치권 등이 있고, 점유권은 그냥 사실상 지배함으로 인정되는 권리다. 주권이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줄에 가면 도둑은 찾았습니까? 네 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에 점유권에서 네 번째 줄. 도둑은 찾았어요? 점유권은 있지만 뭐가 없다? 본권이 없다 이 말이야. 도난당한 소유자는 어떻게 됩니까? 본권은 있지만 점유권이 없게 된다. 이해됐어요?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도둑놈은 뭐야? 훔쳐왔으니까, 물건 훔쳤으니까 뭐예요? 점유권이 있어. 근데 뭐는 없다? 직권 아니지? 본권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제도의 예외에 나와 있는데, 점유의 관념만 나오는데, 넘기면 돼요. 점유보조자. 자, 이 점유보조자를 공부할 때는, 점유보조자. 자, 점유보조자를 정의할 때는 옆에다 적어 놓으면 돼요. 딱 한 명. 자, 우리 판소노트는 몇 페이지 피냐면은 44페이지. 44페이지. 실장님 적어놔. 그 밖에 앉아있는 사람 실장이야? 밖에 남자 있죠? 쉬는 시간에 가다가 봐. 저 앞에 나 있어. 점유보조자 여기가. 알겠어? 네. 자, 이 점유를 뭐 하는 사람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조자, 보조.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 보조해주는 사니까 점유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에? 점유보조자 직원은 관리를 하지만 직계 아니잖아. 직원 안 써봤어? 써보면 알잖아. 직계 아니야. 점유 줄 거지. 맞아? 가서 한번 물어봐. 너 마치고 쉬는 시간에 가서, 야, 여기 책, 네 거야? 물어봐. 밖에 그 실장 있잖아. 있잖아요, 거기 사람. 누군지 모르는 것 같은데, 밖에 남자 실장. 예? 걔한테 가서 물어봐. 저 책 네 거야? 아니라고요. 뭐 하는 놈이야, 니는? 점유보조자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진짜 물어봐. 니 뭐야? 이러면 점유보조자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교육시켜놨어, 지금. 알죠? 물어보, 점유보조자. 그러면 점유권이 없어. 그리고 침탈당해도 점유보호 청구권 또 없어요. 점유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세 번째, 무슨 구제는 있다? 자력 구제는 있어요. 스스로 힘으로 구제할 수는 있습니다. 자력 구제. 자, 그래서 209조에 보면은 자력 구제권이 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구제하는 게 자력 구제입니다. 자력 구제. 자력 구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력 구제는 있어. 근데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어. 없으니까 점유 보호 청구권도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힘으로 구제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력 구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법조문 봅시다. 186페이지. 점유 보조자 위에다가 실장님 적어놔. 실장님. 님 붙이기 싫으면 실장 적어놔. 응? 근데 실장님 해야죠. 맞죠? 네, 그래도 존칭을 써야지. 실장님.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95조에 나와 있어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타인 위에다가 타인의 현관해 놓고 타인이 누군데? 점유주입니다. 타인이 누구라고? 점유주. 이 주인이다 뭐 주인. 주인의 뭐 받아가지고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한 때에는 그 타인만이 점유주, 소유자만이 맞죠? 원장만이 뭐라고요? 점유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장님은 점유를 뭐 하는 사람이야? 보조해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가 없어? 점유권이 없어. 알겠지? 그래서 침탈당하거나 침해당하거나 침해 염려했을 때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이런 거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점유 보호 청구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입니다. 이해됐어요?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의 한번 보시면 어떤 자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그 지배가 자, 그다음 조금 돼요.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점유자가 되지 못하고 점유주만이 점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를 뭐란다? 점유 보조자를 한다. 그게 포인트네. 그거 죽으시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를 뭐란다? 점유 보조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가사도우미, 상점의 점원, 공장의 근로자 등이 점유 보조자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점유 보조자의 지위입니다. 자, 점유권이 있다 없다? 점유권이 없잖아. 네, 없어. 그래서 점유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적으시면 되고 그래서 바로 밑에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답니다. 없다. 자, 그래서 판례 나오는데 별표 점유 보조자의 지위는 두 번째 줄. 자, 권리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 청구를 행사해야 하며 자, 그 다음에 현관펜 점유 보조자는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책을 가져와가지고 실장님한테 줬어. 주지 마! 공부도 안 한다 말써. 절대 주지 마! 책 주지 마! 그러면 여러분 가서 이제 뭐 이거 실장님한테 가서 실장님 내 진짜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책 좀 줘. 그럼 실장님 뭐랍니까? 원장님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무슨 말 알겠어요? 어? 그러면 반환 청구를 실장님한테 하면 돼 안 돼? 저희한테 왔어. 원장님 진짜 열심히 할게. 이제 좀 책 좀 주세요. 진짜 열심히 할게요. 알겠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 점유주에게 한다고. 점유 보조자에게 하면 돼 안 돼? 두 번 나왔대 시험에. 점유 보조자는 점유 보호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지? 그리고 그 판례 딱 돼 있는데 두 번 나왔다고 시험에. 알겠지?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다 아니다. 아니니까 지금 뭐만 하는 사람이야. 관리만 해지. 가서 반환 청구하면 뭐랍니까? 원장님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맞죠? 그런데 원장님 점유자인 내한테 와서 해야 된다고. 그럼 점유 보조자에게 물권 청구 행사할 수는 없다.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진짜 모르겠으면 공부 한 번 안 해봐. 내가 뺏어가지고 실장님한테 진짜 해볼게. 그럼 뭐 실장님한테 가서 달라 하면 실장님 준비가 안 줍니까? 만일에 줬다가는 임금 안 나갑니다. 알겠죠? 왜? 점유 보조자는 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안 받아? 아까 읽어봤잖아. 지시를 받아서 명령에 따라서 한다고. 맞지? 맞아? 됩니다. 지시를 받아서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됩니까? 내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걔는 내 시킨 대로 하잖아. 그럼 실장님 뭐랍니까? 원장님한테 얘기해 보시라고 그렇게 하잖아. 알겠지?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야. 점유 보조자에게서 점유 보조자에게 물권 청구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포인트야.
알겠죠? 점유 보조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물고청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게 시험 포인트다. 자, 그래서 곱할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이게 또 올해 시험 나왔잖아. 간접 점유자. 자,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아까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 전세권 뭐라고 했어요? 설정자. 자, 2년에 들어가서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무슨 권자? 전세권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했다고? 2년 전세를 했어. 2년 전세를 했습니다. 2년 전세를 했어. 자, 그래서 전세권자가 2년 전세를 해서 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사람 또 이 사람 임대인이야. 자, 내가 이제 원룸을 갖고 있는데 201호에는 내가 임대를 줬어. 나는 임대인이야. 근데 202호는 뭐 법인에 이제 뭡니까 이사가 들어온다 그래서 202호는 전세를 설정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202호는 뭐야? 전세권 설정자라고 불러, 나를. 알겠어요? 자, 201호는 원룸을 임대했어. 뭘 한다? 임대인이라 불러, 집주인을. 자, 그런데 202호는 전세권 설정해줘서 전세금 뭡니까? 전세금 3천만 원 받고 전세로 있기로 했어. 그러면 월세 안 나가지? 그러면 나는 뭐라고요? 전세권 설정자가 돼. 같은 사람인데 전세권에서 뭐라 부르고? 전세권 설정자. 임대를 놨으면 임대인. 알겠죠? 그렇게 된다고.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임차인, 요 사람은 임대인이면 요 사람은 임차인이지. 임차인이라 전세권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줬지. 맞죠? 요 사람은 그래서 뭡니까? 사용 수익하게 해줬으니까 실질적으로 직접 점유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점유를 하게 해준 사람을 간접 뭐란다? 점유자라고 해요. 그럼 이 목적물을 2년 동안 직접 점유하는 사람을 뭐란다? 직접 점유자란다. 이해됐어? 네? 이 사람을 직접 점유자입니다. 직접 점유자. 그러면 간접으로 점유한 사람, 점유를 하게 한 사람을 뭐란다? 간접 점유자. 자, 목적물에 직접 점유하면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교로 가야 돼. 비교. 우리 판서도 44페이지 폈지? 간접 점유자는 물어볼게. 점유자야 아니야? 간접 점유자 점유자야 아니야? 지금 똑바로 치고 있어 지금. 간접 점유자 점유자야 아니야? 점유자잖아. 간접 점유자. 그 점유권이 있어 없어? 있다. 그 다음에 점유권이 있으면 따라 나오는 게 뭘까? 점유보호 청구도 있다 없다? 있어. 근데 이 점유권이 없으면 점유보호 청구도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있으면 있어. 근데 무슨 구제가 없다? 자력 구제가 없습니다. 무슨 구제할 수 없다고? 스스로 힘으로 구제할 수는 없어요. 이 자력 구제는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된다고? 직접 점유자가 해야 돼. 그러면 직접 점유자는 임차인이나 전세권자야. 그러면 이 사람이 직접 점유자야. 직접 점유자는 점유자 맞아? 직접 점유자 맞아? 점유자로 돼 있잖아. 점유자. 그럼 점유보호청은 있고 요거 자력 구제도 있습니다. 근데 간접 점유자만 뭐가 없다고? 자력 구제가 없어. 알겠죠? 자력 구제가 없어요. 오케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86페이지에 194조 한번 보겠습니다. 지상권, 간접점유인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합해주고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한 자가 누군데? 전세권 설정자, 임대인, 지상권 설정자 이런 사람들을 뭐랍니까? 간접 점유자를 한다 이 말이야. 됐나요? 자, 밑에 바로 의 갑니다. 간접 점유란 일정한 법률 관계에 기하여 타인을 매개로 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밑에 보시면 어디로 갑니까? 세 번째 줄에 갑이 을에게 물건을 임대차에 주었다면 매도나 전치당한 거 사는 거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임대인은 누가 됩니까? 간접주자. 임차인은 무슨 점유자? 자, 즉 임대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물건을 지배하는 사람을 무슨 점유자라고? 직접 점유자라고. 자, 그 다음에 옆에 그 물건을 사회동사에서 그 물건을 완전히 임대인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고 할 수가 없고, 그럼 요 임대인을 현갑해놓고 임대인은 무슨 점유자 맨 끝에? 간접 점유자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 임차인은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 말 어렵게 해놨는데 줄이면 그거야. 알겠지? 자, 됐고 옆에 가서 간접 점유자의 지위입니다. 점유자지. 다시 한번 할게. 뭐라고? 간접 점유자지. 점유권 있어 없어? 점유자야. 간접 점유자야. 점유권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도 있다 없다? 있다. 점유보호 청구는 주체가 된다 이 말이야. 자, 시효취득이 주체가 될 수 있다. 현관펜 별표. 간접 점유자도 시효취득이 뭐였습니까? 취득시효 같은 말이야. 시간이 흐름으로써 취득한 효력이 있다. 시효취득. 같은 말이 취득시효 같은 말이에요. 앞뒤만 바꿔놨어. 같은 말. 어떤 책에는 이렇게 표시하고 어떤 때는 취득시효 이렇게 해놓고. 시효취득, 취득시효. 이거 앞에서 했죠? 우리 요 반대 개념이 뭐였습니까? 무슨 시효야? 소멸시효를 했죠. 시간이 흐름으로써 소멸한 효력이 있다. 소멸시효. 자,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게 용인물건은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은 우리 지금 얼마 안 됐어. 알죠? 그냥 싫은 시간 없을까 그냥? 쉬니까는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 우리가 뭐였어요? 용인물건은 뭐뭐 있다 그랬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20년간 행사하면 소멸시효 완성된다고. 말 소동이 필요 없이 소멸해. 이 소멸시효의 반대 개념이 뭐라고요? 취득시효. 이거 시간이 지남으로써 소멸한 효력이 있고, 요거는 시간이 지남으로써 취득한 효력이 있지. 같은 말이 뭐예요? 시효취득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 간접점유자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취득시효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2번 나왔다. 2번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상속인의 점유합니다. 193조.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요거 상속. 공부했는데 기억 한번 해보자.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은 아버지가 사망하면 요 아들에게 아버지가 있고 아들에게 등기 없이도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죠.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야. 알겠지? 뭐 없이도 취득한다?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이 말이야.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뭡니까? 소유권을 뭐 한다고?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잖아. 맞아. 자, 그러면 점유권은 어떻게 되는데? 이게 193조에 보면 돼 있어. 피상속인, 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 그랬죠? 피상속인, 요 사람이 뭐라고? 상속인. 그럼 피상속인 사망 시 점유권은 바로 승계 됩니까? 안 됩니까? 상속이 바로 점유가 승계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럼 193조 봅시다. 점유권은 상속인 이전된다. 뭐가 생각돼 있어? 앞에 피상속인이 무슨 시? 사망시. 피상속인 사망시가 생겨돼 있어. 피상속인이 사망시 점유권을 누구한테 넘어간다고? 상속인에게 바로 넘어갑니다.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데? 등기 없이도 넘어가. 알겠지? 그럼 점유권은 어떻게 되는데? 사망과 동시에 바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바로 아들이 가서 뭡니까? 상 치르고 난 다음에 바로 가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제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요. 봐라. 받은 게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아버지로부터 좀 받았으면 이거 이해가 될 낀데. 하, 탑이 맞죠?
이 민법 잘하는 사람들은 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 정리업 받아보고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이제 뭐 이거 상치고 난 다음에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렇잖아. 맞죠? 요쪽에 우리 저 와이프가 지금 상가 건물 중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얼마 전에 뭡니까? 아버님 돌아가셨대요. 상가 건물. 그 장남이 나가지고 딱 가서 뭐랍니까? 주인이 바뀌었다. 계약서 다시 쓰자.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니까? 뭐, 그리고 아들이 뭡니까? 또 뭐 해서 합니까? 임대를 해서 하잖아.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지금. 그래서 뭡니까? 돌아가시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도 넘어가고, 등기 없이도 사실상 지배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형제가 많아보면 됩니까? 싸우죠? 맞죠? 그래서 형제끼리 만나야 돼. 만나가. 자, 요만히 주고 치울게. 뭐, 이렇게 하자. 내가 대출 받은 니한테 줄게. 하고 해야 되는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이제 안 보는 거지. 싸우나. 무슨 말이죠? 그래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제일 현명하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미리 딱 나누고, 나머지 이거는 건드리지 마라. 이거는 기부한다. 부모님이. 그렇게 해보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이제 이미 뭡니까? 가져가 뿐다니까. 유증해버린다. 유증. 알죠? 유증이 뭐야? 그렇지.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잖아. 맞죠? 뭐 무슨 기부 예를 들어서 뭡니까? 재단법인에 내가 기증한다. 맞죠? 그래서 미리 나눠주고 요까 그다음부터 너 알아서 해라. 요 부동산은 어떻게 합니까? 딱 가져간다. 무슨 장학재단에 내가 기부하기로 돼 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이런 게 꿈이야. 맞죠? 여러분도 그게 꿈이죠? 그게 꿈이잖아. 맞아? 그래요? 저도 돈 좀 벌면 그렇게 할 거야. 에? 뭐 아들하고 왜냐하면 이거 안 주면 문제가 생기는 게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유류분. 내가 죽었는데 자식들에게 이걸 좀 안 해주면은요, 이 전 재산을 뭐 옛날에 예를 들어볼게. 연세대학교 있죠. 연세대학교에 어떻게 냐면 이 사람이 이제 돈이 많아요. 저 서울에 아파트 빌딩도 몇 개 갖고 이래가지고 전 재산을 어떻게 되냐면은 연세대학교에 뭐 해버렸다고요. 유류분 저 재산 다 기증해버다니까. 그래가 자식들이 뭐가 들어왔어요? 유류분 청구 소송이 들어왔어. 응? 너무 다 줘도 안 돼. 무슨 다 줘도 안 돼. 그럼 걔들 청구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래도 얘들이 살 수 있는 만큼 돈 떼주고 나머지 연세대학교 거기 들어갑니다. 장학금으로 들어간다니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유류분 청구 소송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또 막 좋은 취지가 빚을 받았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합의를 딱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줄 돈이 없잖아,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맞죠? 돈 다 쓰고 가세요. 맞죠? 어떻게 돼? 아파트도 뭡니까? 한 채 있으면, 아파트 한 채 뭡니까? 주택연금 신청해가지고 다 땡겨 쓰고, 갈 때 깨끗하게 주고 갑니다. 맞죠? 자식들이 안 가져가고 누가 가져갑니까? 은행 가져가자 보잖아. 와, 나 이거 모르나 보네. 은행 가져간다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주잖아요, 계속. 무슨 말이죠? 연금을 주잖아. 그래서 연금 받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그걸 이제 처분하죠. 자기 가져간다니까. 은행에서. 그게 주택연금. 예. 남으면 주죠, 남으면. 근데 이제 남을 수가 없어요. 요즘 오래 사시니까. 돌려줘요. 돌려줍니다. 다 사고 나면 돌려주는데 빨리 돌아가실 때 돌려줍니다. 예, 계산해 줍니다. 돌려주는데, 근데 보통 보면은 돌아가실 때 보면은 이제 거의 다 썼어요. 거의 없어. 거의 다 썼어요. 그리고 그 금액이 제한이 있잖아. 그 결혼 시간 배울 거예요. 그 옛날에는 9억 이상은 안 됐잖아. 아, 그런 게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온 게 있어요. 주택연금 같은 게, 이것도 이제 신문에 나오지만 이게 시험 문제예요. 지문 나왔어요. 9억 원 이상 되는 거는 주택연금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올라서 이제 지금 15억인가 그래 될 거예요. 12억인가, 12억에서 지금 15억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1주택인 경우에 한해서 이제 주택연금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시겠죠? 지금 전환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금리가 세잖아. 받는 금액이 이게 올라갑니다. 아시죠? 그렇게 됩니다. 네. 자, 하여튼, 그래야 된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여기까지 설명했지만, 자, 다시 얘기할게요.
소유권은 어떻게 돼? 아버지가 상속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언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점유권은 어떻게 된대? 피상속인 사망 시 바로 점유가 승계돼 버립니다. 그래서 아들이 뭡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바로 가서 뭐 한다고요? 근데 임대인이랑 하고 뭡니까? 나 계약서 다시 쓰자 하고 등기 치면 내가 계약서 다시 쓰지?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요. 이 193조 내용이야.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점유권은 앞에 생각하기 위해서 뭐가 사망 시? 아버지가 누구야? 피상속인이 사망 시. 자, 점유권도 바로 누구에게 간다고? 상속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됐어요? 됐다.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점유 종류입니다. 자주 점유가 있고 타주 점유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판례가 많이 있는데 지금 다 정의 못하고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가 있는데 자, 우리 판소 노트는 몇 페이지? 43페이지. 이제 앞에 한 장 넘기면 돼요. 자, 우리 앞에까지 점유 보조자,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요거는 4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판소 노트. 판소 노트 43페이지 가면은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주 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점유, 소유 의사가 없이 하는 점유를 뭘 한다? 타주 점유랍니다. 자, 내가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면 무슨 점유라고 하고? 자주 점유라고 하고. 자, 그러고 뭡니까? 소유 의사가 없이 하는 점유를 타주 점유랍니다. 오케이? 그럼 책에 한번 보자. 이게 187페이지에 의 있죠? 의 있어? 찾았어?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무슨 점유라고 하고? 자주 점유.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현관펜 자주 점유. 소유 의사가 없이 하는 점유를 뭘 한다? 타주 점유를 한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구별 기준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우리 판소노트 43페이지 딱 보면은 여기 있어, 여기. 자주 점유, 타주 점유 구별 실익은 어떻게 하고?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줄 거야 돼요. 내심의 의사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 맨 끝에 세 번째 줄 끝에 가면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된다. 찾았습니까? 됐어요? 이거 시험 두 번 나왔어. 자주 점유냐 타주 점유자는 자주 점유냐 타주 점유자는 내심의 의사에서 결정된다. OX. X 두 번 나왔다. 한 번은 내심의 의사가 틀리게 나왔고 한 번은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O. 알겠어? 그럼 이 파스노트 얘기해놔. 이게 외형적 객관적 옆 밑에다가 내심의 의사 X. 내심의 의사가 아니고 뭐라고? 외형적 객관적입니다. 내심의 의사 하면 X. 자, 그래서 자주냐 타주냐는 어떻게 된다고? 자주냐 타주냐는 내심의 의사 OX X. 외형적 객관적. 그래서 외형적은 안 나왔고 요 객관적이 나와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O. 알겠죠? 여기 시험 나왔다고. 별표 넣으시고 나중에 지문 다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구별 실익까지 다 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맨 밑에 187페이지 맨 밑에 2번에 목적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 찾았어요? 있어? 그 매수인은 자주야 타주야? 자주. 내가 돈 주고 살리는 의사, 소유하는 의사가 있잖아. 그 매수인은 뭐야? 자주야. 됐어? 여기 있어. 자, 여기. 갑이 을로부터 매수했다. 자주야. 경락받았다. 그러면 경락대금 냈어, 안 냈어? 내면서 내가 살려고 하잖아. 그러면 매수인이나 경락인이나 뭐라고요? 자주점이에요. 그 다음에 도둑놈 자주야 타주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뭡니까? 훔쳐보지 않아서 그래. 한번 훔쳐봐.
훔치면 내 거라 생각해. 봐라. 너무 바르게 살았어, 여러분이. 한번 훔쳐봐. 훔치면 어떻게 되면 내 거라 생각하고 막 쓴다고. 도둑놈 마음을 몰라서 그래. 알겠지? 도둑 대봐. 훔치면 내가 돈 훔쳤다 그러면 막 쓰잖아. 내 거 생각하고. 도둑놈은 자주야, 타주야? 자주입니다. 자주점이에요. 예? 경매로 받으면 경락. 이제 경락인하고 같은 말이 매수인이야. 요즘 매수인이라 쓰거든요. 경락이라면 잘 안 써요. 근데 쉽게 경매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판례에 보면 경락인은 자주점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옛날 판례대가. 그래서 이제 경락인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게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경락인은 매수인입니다. 경매로서 받는 사람 매수인, 경락인이라 불러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 설명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했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도둑놈은 뭐라고 했어요? 자주.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일로 보자. 얘는 뭘까 그러면?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목적물을 반환해야 돼. 지 거를 생각해? 남의 거를 생각해? 남의 거를 생각하잖아. 이 사람 뭐예요? 타주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빌려 쓴 사람들은 뭐라고요? 타주점유. 알겠지? 매수했어? 무슨 점유? 자주. 경매 받았어? 자주. 도둑놈? 그렇지. 빌려 쓴 사람? 타주. 위에 보시면 돼. 여기 나와 있어, 여기서. 사용대차, 임대차 빌려 썼다. 전세권자, 명의수탁자 이런 애들은 뭐야? 타주입니다, 타주. 됐어요?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 188페이지에 자주점유의 추정 나오는데 이게 197조 1항인데 이게 자주냐 타주냐 불분명할 때는 뭐로 추정한다? 자주점유로 뭡니까? 추정합니다. 자주냐 타주냐 불분명할 때는 뭐로 추정한다?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오케이? 자주냐 타주냐 불분명할 때는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요. 자, 선의점유, 악의점유. 자, 자기 거라 생각하고 점유했다. 무슨 점유? 선의점유. 자, 그런데 남의 건지 알고 하면 뭐예요? 악의점유.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자, 내 거라 생각하고 믿고 점유하면 선의점유. 남의 건지 알면서 하는 점유를 악의점유라고 한다. 오케이? 됐어.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의 효력 나와 있는데, 점유권 효력. 점유의 태양 나와 있는데, 밑으로 갈게요, 바로. 자, 197조 1항 한번 볼게요. 점유자는 소유의사로 평공연하게 점유한 것을 추정한다. 그 점유하고 있으면, 뭐로 추정합니까? 소유의사로 현관편. 뭐로 추정한다? 자주 추정입니다. 소유의사가 들어가면 뭐라고요? 자주점유. 그 점유를 하고 있으면 무슨 점유를 추정합니까? 자주점유 추정입니다. 그리고 선의도 추정되고 평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자, 2항이 우리 32회 때 기출입니다. 32회 기출 딱 해놓으시고. 자, 읽어볼게요. 2항.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서의 패소할 때, 자, 선의 점유자 현관편 놓고, 본권에서의 패소할 때에는 소재기한 때로부터 무슨 점유자를 본다? 악의의 점유자를 본다. 소재기한 때로부터 무슨 점유자를 본다? 악의 점유자를 본다. 자, 우리가 소재기 시로부터 무슨 점유자를 본다? 악의의 점유자를 본다. 뭐 돼 있잖아요. 소재기 시 현관편에 쉬고 악의 점유자로 본다. 소악 패타 기억해요? 소악 패타가 뭔데? 패소 판결 확정 시 부터 타주 점유로 본다. 자, 요거는 197조의 2항의 내용인데 요거는 판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소재기시로부터 악의의 점유자 본다. 그다음에 폐소판결 확정시부터 타주 전미로 본다. 이렇게 됐어요. 요 판례. 자, 그런데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소재기시로부터 타주 전미로 본다. 옴이가 있습니까? X. 폐소판결 확정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OX. X. 소재기시로부터 무슨 점유자로? 악의의 점유자로 보고 폐소판결 확정시부터 타주 전미로 본다. 그래서 외울 때 소악패타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여기에 32회 때 시험에 나왔다. 소악패타. 그래서 이제 있잖아요. 외울 때 어떻게 했냐? 소가 죽을 때 악! 하고 죽거든. 소악패타. 모르겠으면 패타이어 하든지. 응? 패타이어. 소악패타 외워야 돼. 근데 이걸 어떻게 된다고? 항상 요렇게 낸다. 요렇게 틀리게 낸다. X야. 알겠지? 외워야 되는 판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는데 32회 때, 작년에 시험에 바로 정답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소악패타. 소악패타. 소재기시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197조 2항. 폐소판결 확정시부터 타주점유자로 본다. 판례 내용입니다. 알죠? 그래서 소악패타 해놓으시면 돼요. 소악패타. 소가 죽을 때 진짜 가보세요. 소가 죽을 때 악! 하고 죽습니다. 안 가봤죠? 소 잡아봐요. 진짜 악 하고 죽습니다. 소악패타야. 알겠지? 네,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 나중에 많이 하니까 안 외워줘도 돼. 소악만 기억해야 돼. 소악. 알겠죠? 이건 기억해야 돼요. 자, 넘어가고 옆에 페이지 189페이지. 자, 188페이지는 그 앞에 그 첫 번째 줄 보세요. 법조문 내용 그대로니까. 188페이지 법조문 밑에 첫 번째 줄. 그리고 맨 끝에 줄 현관펜. 소재기시로부터 무슨 점자를 본다? 악의의 점자를 본다. 거기 현관펜 놓으시면 되지. 소악패타 해놨죠?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198조 갑니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는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전후 양시에 198조도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자, 별표 해놓으시고 198조 별표 하나. 자, 갑이 5년간 점유를 했고 을이 5년간 다시 갑이 5년간. 여기 봐서. 예? 자, 그러면 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점유가 15년 동안 갑이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안 한다? 합니다. 이게 198조. 시험에 3번 나왔다. 법조문 그대로 냈어. 전후 양시에 전에 갑이 5년 다시 을이고 다시 갑이야.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점유가 뭐 된 것으로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몇 년? 15년 동안 갑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거야. 됐어? 이제 법조문 갑니다. 다시 189페이지에 198조 전후 양시에 전후 전자 현관펜 후자 현관펜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는 점유가 뭐 된 것으로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 200조 갑니다. 바로 점유자가 점유물에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요거는 이 200조는 밑에 법조문 밑에 가면 첫 번째 줄에 동산 물건에 한정되고 부동산 물건에 적용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동산 점유에 한하여 적용되고 현관펜 별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물에 하는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은 200조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지 부동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에 적법 추정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고 동산만 적용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자와 회복장계. 거의 100% 나옵니다. 자, 올해도 나왔었죠? 점유자와 회복장계. 자,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장계는 100%입니다. 100%. 100%. 자, 100%. 100%. 100% 3개 놓으시고. 좀 쉬었다가 점유자와 회복장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좀 쉬었다 합니다. 별표 3개 넣으시고 좀 쉬었다 합니다. 15입니다.